1. 각기 다른 날개, 한 하늘 아래의 5형제. 이야기는 한 고요한 시골 마을, 작은 어머니의 집 앞에 놓인 오래된 푸른 간판에서 시작된다. 그 집에는 과거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전설의 소년들이 살고 있었다. 그 이름도 유명한 독수리 5형제. 어릴 적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운동장을 누볐고, 동네 사람들에게는 이 형제들만 있으면 뭐든 해결된다고 불릴 만큼 끈끈했던 사이.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삶의 무게가 등을 짓누르며 5형제는 조금씩 혹은 완전히 서로의 곁을 떠났다. 그러던 어느 날, 형제들을 다시 불러 모은 것은 어머니의 한마디였다. 이제는 나 대신 서로를 부탁한다. 2. 서로를 잃은 시간. 첫째는 공무원으로 살아간다. 성실하지만 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무언가를 포기해온 사람. 가족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자기 감정을 눌러온 그는 형제들의 시끄러운 논쟁을 외면하며 조용히 거리를 둔다. 둘째는 사업가다. 거칠고 공격적인 성격은 그가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남기 위한 방어기제였다. 가족보다 거래가 익숙한 그에게 형제란 너무 많은 감정을 요구하는 존재였다. 셋째는 교사였지만 현재는 무직. 어느 순간 삶이 무너졌고 무너진 자신을 감추기 위해 웃는 법부터 익혀야 했다. 누구에게도 속내를 털어놓지 못하고 허공에 대고 말하듯 살아간다. 넷째는 예술가다. 가장 자유로운 영혼으로 자랐지만 가장 외로운 존재가 되어버렸다. 자유를 줬다가 가족과도 멀어졌고 이제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머문다. 막내는 늘 형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컸다. 그러나 이제는 가장 먼저 가족을 품으려 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형제들 사이의 메신저이자 마지막 끈처럼 존재한다. 3. 상처는 말이 없고 오해는 쌓인다. 형제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이자 기억은 추억이 되기도 전에 오해와 감정의 실타래로 엉켜버린다. 형은 늘 자기만 옳다고 했잖아. 넌 도망쳤고 난 남아서 다 감당했어. 왜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감정은 터지고 오해는 깊어간다. 그러나 그들의 진짜 싸움은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제대로 말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형제라는 이름 아래 당연히 사랑할 것 같지만 당연한 사랑일수록 더 많이 외면하고 미뤄두었던 것이다. 4. 어머니, 가장 조용한 중심. 5 형제를 잇는 건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한 사람,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말이 없었다. 형제들이 다투어도 조용했고 서로 외면해도 그들을 붙들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언제나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빛을 읽었고 식탁 위 반찬 하나에도 자식의 마음을 담아냈다. 그리고 그렇게 말없이 서로를 부탁한다는 말을 남긴 채 그녀는 병상에 누웠다. 형제들은 그제야 서로의 손을 바라보게 되었다. 서로가 없었다면 이 집도 이 삶도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된다. 5. 다시 형제가 되기까지 시간은 유한했다. 어머니는 모든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고 형제들에게 주어진 시간도 길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속에서 형제들은 조심스레 마음을 내어놓기 시작했다. 첫째는 눈물을 감추지 않았고 둘째는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꺼냈다. 셋째는 자신이 무너졌던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넷째는 멀리서 바라보는 게 아닌 함께 앉아 노래를 불렀다.
막내는 그런 형들을 지켜보며 조용히 웃었다. 그들은 다시 독수리 오형제가 되었다. 누가 잘났고 못났고가 아닌 함께 있어야 비로소 의미를 갖는 이름. 낡지 않아도 우리는 형제였다. 이 이야기의 끝은 화려하거나 감동적인 클라이맥스가 아니었다. 그저 한 식탁에 둘러앉아 어머니가 차려놓은 밥을 같이 먹는 장면으로 끝을 맺는다. 그러나 그 평범한 식사에는 수십 년의 고된 시간, 말로 하지 못한 눈물, 지켜내지 못했던 사랑이 모두 녹아 있었다. 형제는 다시 형제가 되었다. 피보다 진한 정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그들은 각자의 아픔을 껴안으며 서로를 다시 안았다. 그리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누구랄 것 없이 웃었다. 그때, 그 시절의 독수리 오형제가 다시 날고 있었다. 혈연이라는 이름, 그 무겁고도 애틋한 인연. 사람은 누구나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누군가는 친구와, 누군가는 연인과, 또 어떤 이는 동료와 엮이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맺어지는 관계, 그것이 바로 가족이다.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는 바로 이 피로 이어진 관계 속에서도 상처가 생기고 오해가 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사랑이 남는 이야기다. 형제란 무엇일까? 함께 자란다는 이유만으로, 함께한 기억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이해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관계일까? 이 드라마는 그렇게 단정 짓지 않는다. 오히려 말한다. 형제도 사람이기에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고 서로 미워하다 끝날 수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미움조차 사랑에서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한 지붕 아래 5 마음, 형제는 원래 다르다. 첫째는 의무를 짊어진 사람이다. 가장을 자처하며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그 희생이 어느 순간 억압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둘째는 성공을 향해 치달은 사람이다. 현실 앞에 굴복하지 않으려 가족보다 사회와 더 가까워졌다. 셋째는 무너진 삶의 한복판에 서 있다. 겉으론 웃지만 그 웃음 뒤엔 말 못할 고통과 외로움이 숨어 있다. 넷째는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다. 자유를 쫓았지만 그 자유는 곧 고독이 되었다. 막내는 모든 형의 그림자를 따라 살아왔다. 늘 눈치를 보며 자리를 지켜왔지만 어느 순간 그가 가장 먼저 형제의 손을 내밀었다. 이렇게 각기 다른 사연을 품고 살아온 5 사람은 서로를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형제라 부르는 이유는 그들 사이에 나누지 않아도 느껴지는 시간의 무게 때문이었다. 3. 가족이란 무너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는 사랑하는 가족끼리는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말을 부정한다. 오히려 그 믿음이 가장 큰 오해를 만든다고 말한다. 형제들은 너무 오랜 시간 말을 아껴왔다. 말 대신 참고, 말 대신 외면하며 사랑을 미루고 감정을 숨겼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어머니의 기억이 지워지며 그들은 깨닫게 된다. 말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가족이기에 더 솔직해야 한다. 이 드라마는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우는 방법은 거창한 사과나 이벤트가 아니라 조금 늦더라도 진심을 꺼내는 일이라는 걸 보여준다. 4. 어머니라는 이름, 침묵의 사랑. 5 형제를